안녕하세요, 찐찐입니다. 원래 요즘에 노토킹에 좀 꽂혀가지고 노토킹으로 쭉 하려다가 이번에 다이어리를 사가지고요.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번엔 말을 하면서 다꾸를 해볼 겁니다. 요거는요, 요즘 제가 뜨개질에 빠졌어요. 완전 빠져가지고 다꾸도 쳐다도 안 보고 있고 그림도 쳐다도 잘 안 보고 있긴 한데 이게 제가 처음으로 뜬 뜨개 작품이라고 해도 될까요? 아무튼 그겁니다. 이 플라워 디코스터인데요. 정말 힘들었고 정말 손가락과 손목이 아팠고 너무 아파서 이게 맞나? 싶어 하면서 했습니다. 그냥 처음으로 한 거였고 완성된 작품이 지금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고 이번에 산 거를 얘기해볼게요. 2개를 샀는데요. 일단은 이 마율린 데라스, 발음이 어려운데 이 제품을 샀습니다. 얘가 나름 유명하죠? 유명하고 비싸고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자꾸 인스타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른아른 거려가지고 샀습니다. 내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클리고요. 26년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는 무지더라고요. 여기 부분은 무지 노트인데 그러면 이게 26년의 끝인가? 이거를 다 쓰면은 26년이 끝난다는 건가? 라는 생각에 26년도 정말 빨리 지나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25년 지나가는 속도도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26년에 이 다이어리를 쓰면은 끝난다는 게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그리고 이 호보니치 다이어리를 샀습니다. 얘는 5년짜리 다이어리거든요. 26년부터 30년도까지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금박이 되어 있고 되게 성경책 재질이에요. 이 표지도 그렇고 안에 종이도 그렇고 얘네가 되게 부드러운데 얇은 그런 종이거든요. 여기 이제 26년도, 27, 28, 29, 30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쭉 5년짜리 일기를 쓸 수 있는데요. 사실 쓰다 보면 질리지 않을까? 이 표지가 지금은 너무 예뻐 보여서 샀지만 쓰다 보면 질리지 않을까 해서 안 사려고 했는데 계속 아른거려가지고 결국 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 게 둘 다 위클리이기 때문에요. 그냥 제가 항상 무지에다가 다꾸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위클리를 사가지고 역할을 좀 나눠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제 칸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감사일기나 뭐 취미일기 이런 거를 쓸까 하다가 근데 얘를 나중에 5년 동안 제가 만약에 꾸준히 진짜 잘 쓴다고 하면은 나중에 읽었을 때 그 5년간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게 재밌을 것 같은 거죠. 그러면은 일상 얘기를 그냥 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날의 감정, 기분, 뭐 했는지 이런 거를 써야 작년 이때 나는 이런 걸 했었구나, 이런 감정을 느꼈었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재밌어 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는 그냥 일상 얘기를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뭘 쓸 거냐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아무튼 26년에 다 써야 되는 애라서 얘는 너무 26년에 이렇게 박혀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룰 수도 없는 거여서 뭐 하지? 근데 이미 그림 노트는 따로 있잖아요?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제 제가 그림 일기는 여기다가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얘를 계속 쓸 거란 말이죠.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를 26년이 되기 전까지 다 쓸 자신이 없어서 그림 일기는 여기다 쓸 거고 일상은 저 호보니치에다가 쓸 거고 그러면 여기다는 뭘 쓰지? 하다가 감사일기를 적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아니면은 독서일기나 뜨개일기. 왜냐면 제가 뜨개질에 빠졌으니까, 뜨개질을 시작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뜨개질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제가 뜨개질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은 막 실도 잔뜩 사고 바늘도 사고 막 이러는데 뜨고 싶은 게 사실 없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계획해 놓은 게 있어요. 꽃다발 같은 거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꽃을 뜨려고 하는데 걔네를 다 뜨면 이제 저는 뜨고 싶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뜨개질을 언제까지 할까? 26년도가
됐을 때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뜨개 얘기는 뭐 하고 있으면 겸사겸사 쓰는 거고 그럼 독서 얘기를 쓸까 했는데 독서 얘기는 제가 이미 블로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잘 안 해요. 진짜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리고 책도 요즘 많이 읽는 편도 아니고 해서 독서 얘기를 쓰면 얘가 너무 숭숭 비어있지 않을까. 책을 너무 잘 안 읽으니까. 그래서 걔도 그냥 겸사겸사 쓰는 걸로 하고 그러면 감사 얘기를 좀 메인으로 써야겠다 하는데 제가 노트가 지금 많잖아요. 얘도 많이 안 썼단 말이에요. 답구를 하기는 했는데 진짜 요 정도만 하고 요만큼이 비어있어가지고 얘도 쓰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감사 얘기를 쓸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를 지금 사실 뭘 쓸지가 안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튼 일상은 여기다가 쓸 거고 답구는 그냥 이런 무지 노트에다가 할 거고 그러면 얘는 취미를 기록해야 되는데 취미도 너무 뜨문뜨문하고 계속 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살짝 역할이 불분명한 일단은 예쁘고 사고 싶어서 사긴 했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작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상세 페이지를 잘 안 읽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이즈를 그냥 대충 보고 사는데 생각보다 작은데 그래도 얘가 길쭉하게 되어 있긴 해가지고 근데 감사 얘기를 써야겠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얘를 본 순간 얘도 써야 되는데 그럼 감사 얘기를 여기다가 쓸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감사 얘기를 얘에다 쓰고 있었어요. 얘가 위클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답구하다가 이 형식 너무 길어가지고 잘 답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감사 얘기를 적었는데 너무 대충 적어가지고 얘는 왠지 안 쓸 것 같은 거죠. 이렇게 너무 길쭉한 거는 앞으로 안 쓸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얘에다가 하면은 얘를 지금 뭘 할지 고민 중이다. 26년이 되면은 뭐라도 적어야 되는데 과연 뜨개질을 제가 그때까지 하고 있을지 그것도 모르겠고 뭐라도 적겠죠? 뭐라도 적긴 적을 것 같은데 여튼 그렇게 이렇게 2권 샀습니다. 얘는 네덜란드 브랜드였던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네덜란드 유럽 쪽 그리고 일본 이렇게 하나 샀고 제가 르타이포그라프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걔는 벨기에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 수입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인스타에서 본 거예요. 근데 걔가 위클리가 또 너무 예쁜 거예요. 안에 내지가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작년에 제가 구하려고 했는데 없었어요. 수입한 곳이 없었고 해가지고 아니면 얘처럼 다 팔리면은 재입고가 안 돼서 그냥 한정 수량만 판매해가지고 없었던 건지 제가 그거를 일찍 알아보지 않고 그냥 한 중반 시간 좀 지나가지고 알아본 거여가지고 없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26년이 될 때 한번 알아보고 사자 해가지고 이번에 이 마이올린 데라스 알아보면서 얘네가 이제 들어왔길래 그러면 그 르타이포그라프도 들어왔으려나 해가지고 제가 막 서치를 했는데 어느 한 군데에서 위클리를 수입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일단 표지 마음에 안 들었고 안에 위클리 형식이 분명 세로 형식이었는데 얘처럼 가로 형식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알던 게 아닌데 그래도 나 이거 갖고 싶긴 했었으니까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샀거든요. 그래서 얘가 왔어요. 왔는데 그리고 표지는 그냥 표구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먼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문의를 남겼어요. 이거 위클리로 샀는데 먼슬리다. 위클리가 하나도 없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알아보시더니 그 벨기에 측에서 수입 그 제품을 잘못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위클리는 이미 품절이어서 수입을 못 해오고 이게 먼슬리가 맞다. 반품해드리겠다 해가지고 반품을 했고 제가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이게 표지가 다르던데 뭐냐 했더니 이번에 수입한 게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기존 것도 이제 수입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그냥 이런 단색 표지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기존 거 나오면은 연락 드릴까요? 뭐 이래가지고, 아, 내가 감사합니다. 막 이래 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제가 그러다가 그 르타이포그라프라는 브랜드의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는 이미 이제 위클리가 나와 있었거든요. 기존에 작년에 나오던 것처럼 올해도 위클리가 나와 있었는데 안에 속지를 보니까 걔도 가로형인 거예요. 세로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던 그런 예쁜 색배합이나 이런 게 아니어서 살짝 마음이 식었거든요. 그래서 구매하고 싶은 욕심이 사라졌고 이번에 또 위클리인데 2권이나 샀잖아요. 근데 위클리를 한 권 더 사가지고 늘린다? 이거는 너무 쓸 게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 브랜드는 그냥 이번에도 지켜보기만 하고 내년을 또 기약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2권만 사는 걸로 하고 그래서 벌써부터 이렇게 장만을 했다는 사실. 근데 이 마이올린 데라스 사실 분들은 빨리 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얘가 제가 알아보기로는 이렇게 입고를 하고 다 팔리면은 재발주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건이 그냥 빨리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분들은 얼른 사시길 바라고. 얘는 뭐냐면요. 얘는 왜 꺼내놨냐면요. 제가 이번에 구병모 작가님 신간이 나왔거든요. 요 절창이라는 신간이 나왔는데 얘를 사면은 뭐 알라딘에서 2만원 이상 구매하면 필사 노트를 준다 해가지고 노트 못 참지 하고 또 구병모 작가님 작품인데 하고 샀거든요. 그래서 이 절창 읽었고 이 필사 노트 받았는데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얘도 어디다 써야 될지 지금 필사 노트도 이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필사도 잘 안 해요. 뜨개질해가지고 손목이 아파가지고 필사도 잘 안 하는데 얘를 아무튼 받았는데 오늘 할 것이 무엇이냐. 얘 표구를 할 거거든요. 왜냐면은 표지가 좀 무서워요. 이게 제가 뭐 소개란에는 뭐 상처는 사랑의 누룩이다. 뭐 상처를 통해서 타인을 읽는 여성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상처 느낌에다가 여자가 이렇게 딱 보는 거를 표현하신 것 같아. 가지고 처음에는 표지 되게 잘 뽑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를 이렇게 딱 본 순간 아무 글씨도 없고 얘만 있는데 이 눈 흰자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무서운데? 해가지고 얘는 표구를 해야겠다. 그리고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이 표지에 대한 의미도 다시 부여돼가지고 내가 이 표지를 다시 예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무서워요. 여전히 무섭기 때문에 그냥 표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창을 막 따끈따끈하게 다 읽었는데요. 완전 추천합니다.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표구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포할 생각은 아니고요. 사실 스포를 안 하면 할 말이 제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긴 한데 여튼 그냥 제주껏 얘기를 하면서 답구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얘를 꺼내놓은 이유도 이거를 산 이유가 이 크라프트지의 요 느낌이 너무 예뻐서 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없으면 사실 굉장히 무난한 아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쁜 거니까 얘를 이 표구일 때 써볼까 생각해서 얘를 꺼내놨거든요. 그래서 얘를 앞으로 안 쓸 것 같으니까 얘를 그냥 아예 뜯어버릴까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색감이 어울리는지 모르겠고 사실 표구를 어떻게 할지 아무 생각도 안 해놨기 때문에 좀 막막한데 이런 거 살짝 노답이겠죠? 너무 갑자기 귀여운 게 팍 들어가 버리면은 근데 이런 거 그냥 귀여운 거 붙여버릴까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큰 스티커는 사실 갖고 쓸 때 뭔가 아까워서 못 쓰는 느낌이니까 제가 얘 표지의 느낌을 이미 알아버려서 갑자기 귀요미가 들어가는 게 적응이 안 되는데 근데 이 하늘색 부분을 다 가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안 무서울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엽서를 붙여버릴까요? 근데 제가 엽서를 다 문짝에다 붙이긴 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 찾았습니다.
여기 엽서를 좀 모아놨었는데 근데 제가 되게 예쁜 엽서를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걸 찾으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보이네요? 이런 느낌으로 화이트를 깔고 이 노란 거를 붙여볼까요? 일단 얘는 뜯겠습니다. 아무튼 절창을 다 읽었는데요. 저는 추천합니다. 정말 재밌게 읽었고 요즘 소설 애초에 책 자체를 잘 안 읽었었는데 간만에 진짜 재밌는 소설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냥 구병모 작가님 문체, 만연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얘가 딱 크기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까지 읽었을 때는 되게 잘 쓴 포타 팬픽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그런 거 좋아하니까, 재밌게 읽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그 느낌을 문학적으로 되게 비유적인 표현과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고급스럽게 맛있게 양념을 버무려서 먹여준 느낌이다. 구병모 작가님께서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얘를 먼저 이렇게 붙여볼게요. 딱 이렇게 가려지게끔. 저는 로맨스 처돌이어가지고 뭐 얘가 무조건 다 로맨스만 얘기하는 내용은 아닌데 저는 로맨스에 좀 미쳐서 봐가지고요. 여운이 꽤나 남는 작품이랍니다. 저 아예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읽었거든요. 당연한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그냥 상처를 통해서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성이 등장한다. 이것만 알고 읽어서 처음에는 뭐지? 막 이러면서 읽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었다. 아, 이거 스티커가 아니네요. 풀테이프로 붙이겠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다가 점점 스포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말을 길게 하진 않겠지만 구병모 작가님 좋아하시고 뭐 로맨스 좋아한다 이런 거 좋아한다 하시면은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장편소설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읽으면서. 아마 그냥 뭐 남주가 살짝 남주한테 감겼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남주가 굉장히 매력이 있다. 작가님께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기준에는. 근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호불호가 또 갈릴 테지만 왜냐면은 제가 사서함 백스포의 옷변물에서도 그 이건 남주 등장하잖아요. 그 남주가 쓰레기 같지만 그래도 매력이 있다, 매력이 넘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이건을 싫어하는 제 주변에 지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호불호가 갈릴 테지만 저는 이 절창에 나오는 남주 매력있다 느꼈습니다. 이렇게 표구가 완성이 됐고요.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다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꾸를 해볼 건데요. 지금 시간이 꽤 늦었거든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 다꾸를 하지 않겠지만 제가 너무 일찍 잔단 말이에요. 저는 취미생활이 많아서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맨날 너무 일찍 졸리니까 그게 좀 불만이었거든요. 이렇게 잠이 안 올 때 그냥 다 할 거 하고 누리고 즐기면 되는데 또 이게 너무 자는 그 패턴이 습관화돼서 졸리지 않아도 일정 시간이 되면은 자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원래 다꾸를 하지 않지만 왜냐면 다꾸 하는 게 좀 오래 걸리니까요. 저는 그냥 이제는 좀 수면 시간을 늦추고자 좀 늦게 자는 것을 적응하고자 다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게 자진 않아요. 또 잠을 잘 자야 건강하잖아요. 일부러 엄청 늦게 자야지 막 졸린데도 버텨가면서 안 자야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졸릴 때 자자. 안 졸리면은 취미생활 하다가 자자. 딱 이 정도인 거죠. 떡매가 쌓여있으니까요. 좀 부지런히 써보려고 합니다. 많이 레이어드를 해서 떡매를 빨리 소진해야겠어요. 요 작은 지그재그들을 다 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맘대로 큼직큼직하게 지그재그로 오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감사일기를 그 납작복숭아 다이어리에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걔는 그냥 다꾸 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다이어리여서 다꾸를 하기로 했고 노마님 다이어리에다가 감사일기를 쓰려고 합니다. 걔는 위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클리 부분에 감사일기를 쓰고 그 위클리 부분이 그렇다고 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딱 거기다가 쓰고 내년부터는 그 마이올린 테라스에다가 취미일기 겸 감사일기를 써야겠습니다. 근데 감사일기가 말은 감사일기인데 살짝 칭찬일기 같은 느낌이에요. 엄청 오바쌈바를 떨면서 칭찬해주고 막 내 몸에 대해서 막 감사하고 막 이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오늘 운동을 갔다, 운동을 열심히 했다, 뭔가 이런 느낌으로 대견한 일을 쓰기보다 진짜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것 마냥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동을 했다, 나는 진짜 뭘 해도 될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써야 자존감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한번 꾸준히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 날씨가 진짜 선선해지면서요. 아침 저녁으로는 꽤나 쌀쌀하잖아요. 진작부터 비염이 시작되긴 했는데 얘가 진짜 삶의 질을 엄청 떨어뜨려 놓습니다. 지금 치과에서 원장님이랑 저만 비염이 있어가지고 둘이서만 계속 코를 훌쩍이고 있거든요. 근데 원장님도 꽤나 비염이 심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약을 먹으면은 괜찮은데 이 비염이 없어질 때까지 약을 계속 먹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약 안 먹고 그냥 버티고 있긴 한데 꽤나 징글징글하답니다. 저는 오늘 운동을 다녀왔고 운동은 거의 그 스트레칭이나 도수치료 수준이에요. 제가 정말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통증 완화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기본적인 아주 기초 중에 기초인 근력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선생님께서 저를 굉장히 어리고 잘 달래셔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안 튕겨나가고 버티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진짜 금방 튕겨나가는 성격이긴 한데 말이에요. 저는 완전 당근파여서 채찍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채찍은 저에게 그저 튕겨나갈 구실을 만들어주는 것일 뿐. 저는 완전 당근파입니다. 당근을 줘도 모자라요. 뭔가를 운동은 사실 그런 느낌 없지만 그림 같은 경우나 뭐 다른 경우에는 당근을 줘도 제 스스로가 만족하지 않으면은 부족하다고 계속 느끼기 때문에 당근을 줘도 모자랄 판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운동 갔다 와서는
필사를 했습니다. 간만에 필사했고요. 절창 어제 다 읽었는데 이 절창에 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식기 전에 필사를 빨리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필사를 손목이 아프지만 했습니다. 필사 노트가 사실 이번에 절창 그 필사 노트 표구했잖아요. 거기다가 쓰고 싶었는데 이미 필사 노트 쓰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걔를 또 안 쓰면은 너무 버려지는 거라서 그냥 기존 필사 노트에다가 필사를 했고요. 사실 절창 읽으면서 그냥 너무 재밌게 읽었지 필사를 해야겠다고 체크한 부분이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뭔가 남주 여주에 관한 그런 관계에 대한 내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상 필사를 하자니 제가 남주한테 감겼다고 했잖아요. 그런 남주와 여주의 그 관계성에 관한 모먼트가 나오는 부분들을 필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다시 후루룩 넘겨가면서 아, 이 부분 좋았지, 이 내용 좋았지 하는 부분을 필사를 했습니다. 뭔가 다시 읽고 싶은 부분? 읽으면은 재밌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필사를 했어요. 절창은 살짝 되게 표지 보면 엄청 진지해 보이는데 오타쿠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호불호 탈 수 있겠지만 어떤 책이든 간에 당연히 호불호가 있겠지만 아, 나는 살짝 오타쿠의 그 기질이 있다, 좀 뻐렁차는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읽으시면은 되게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제가 치과쌤들한테도 절창 읽었다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추천할까 말까 했던 게 치과쌤들은 살짝 덕질을 하시긴 하지만 저 같은 결의 오타쿠는 아니거든요. 좀 먹을 느낌이에요.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쪽을 좋아하시면서 덕질을 하시긴 하셨는데 저같이 이제 심연으로 들어가는 덕질 같은 거 뭐 친구들이 너는 오타쿠야 라고 이렇게 땅땅 박아주는 그런 느낌의 오타쿠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 쌤들이 이걸 보고 뻐렁차 할지 아니면 오히려 오글거린다,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그게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그냥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읽으시거든 너무 기대하면서 읽지는 마라 라고 얘기를 해뒀습니다. 그래도 쌤 한 분께서 팀장님께서 그거를 읽으신다고 하셔가지고 과연 어떤 후기를 말씀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남주에게 매력을 느꼈고 남주한테 감겨있지만 과연 팀장님은 그 남주를 멋있다고 매력있다고 느낄지는 잘 모르겠네요. 절창 읽으신 분 계신가요? 그게 그래도 요즘 핫하긴 한 것 같아요. 신간이어서 그런지. 그리고 작가님도 너무 유명하신 작가님이시고. 근데 제가 책장 보니까 제가 책을 다 팔잖아요. 거의 다 이제 읽고 나서 파는 편인데 남겨놓는 거는 진짜 좋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시 읽을 것 같은데 언젠가 다시 찾을 것 같은데 싶은 책들은 남겨놓거든요. 근데 구병모 작가님 책이 제일 많더라고요. 구병모 작가님 책이 5권 있습니다. 절창까지 포함해가지고 5권을 소장하고 있어요. 다른 작가님들 책은 제가 김초엽 작가님도 좋아하고 천선란 작가님도 좋아하고 배명훈 작가님도 좋아하고 정세령 작가님도 좋아하고 이도우 작가님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작가님 되게 많은데 그래도 막 1권, 2권 이렇게밖에 소장 안 하고 있거든요. 읽은 거는 조금 더 있을지라도 소장은 많이 안 하는데 구병모 작가님 책이 5권이나 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의 그 필력이나 문체나 이런 게 나랑 맞나 보다, 내 취향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긴 제가 소설을, 책 자체를 이제 성인 돼서 좀 다시 읽을까 하면서 초반에 읽은 게 아가미였는데, 그 아가미를 굉장히 재밌게 봤으니 그 뒤로도 작가님의 작품이, 그러니까 그 관계나 그 캐릭터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캐릭터를 딱 좋다고 잡아버리면은, 아니면 어떤 그 관계를 잡아버리면은 이게 놓을 수가 없잖아요. 오타쿠 특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몰입하게 되면서 쉽게 놓아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저는 재탕을 자주 하는 편이어가지고요. 그래서 더 버릴 수 없었던 게, 버린다? 아니요, 팔 수 없었던 게, 일단은 아가미 재밌게 읽었고, 걔는 진짜 여운이 남는 작품이어서 팔지 못하겠고요. 파과 같은 경우에는, 파과에서 제가 류랑 조각의 관계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외전으로 이제 그 둘의 얘기가 파쇄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파쇄가 좋으니까 파과를 팔지 못하겠는 거예요. 파과 자체만 보면은 그냥 팔아도 되거든요? 제 기준에서. 근데 파쇄가 있으니까 얘를 세트로 이제 보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파과도 팔지 못했고요.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을 법한 모든 것인데, 걔는 소설집이거든요? 단편 소설집인데, 처음 단편 나오는 게 제목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니니코라 치우푼타 막 이런 느낌의 제목이었는데, 다른 단편들도 마음에 들었지만 제가 그 첫 번째 단편을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거기도 살짝 로맨스가 살짝 있는데 좀 개그 요소가 있고 또 감동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한 단편이어서, 그 단편 때문에 그 책을 못 팔겠는 거예요. 나머지 단편은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 안 나는 것도 있고 아예 이해 못한 단편도 있는데, 그 니니코라 치우푼타 그 걔가 너무 제 취향 저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팔지 못했고, 이번에 절창도 재밌게 읽었고, 제가 북적북적이라는 어플을 쓰는데요. 거기가 별점을 남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별점을 몇 점을 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5점을 잘 안 줘요, 제가. 별점 5점이 만점인데 5점 준 것들은 에세이가 5점 준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런 애들은 에세이는 공감을 제가 되게 많이 하니까, 공감을 엄청 많이 했다, 진짜 내 얘기 같다 싶으면 5점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공감은 에세이보다 덜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뭔가 재미를 더 추구하거든요, 저는. 아니면 여운이 남는 작품이라던가. 그래서 소설은 아무리 재밌게 읽어도 제가 제일 재밌게 읽은 게 사서한 백시포의 우편물이거든요. 걔는 재탕을 되게 많이 했는데 걔는 남주가 살짝 괘씸해가지고 0.5점을 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도 5점을 안 줬어요. 근데 이번에 절창은 제가 재탕을 필사하면서 거의 재탕하듯이 하긴 했지만 또 엄청 몰입해서 더 읽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얘를 5점을 줄 정도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4.5점을 주기에는 0.5점 깎을 만한 요소가 없는 거예요. 제가 0.5점을 사소함은 남주가 괘씸해서라도 깎았지만, 이 절창은 0.5점 굳이 왜 깎아? 깎을 마음에 안 들었던 요소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5점을 줬습니다. 절창. 별점 5점을 준 최초의 소설이고요. 근데 또 제가 5점을 줬다고 완전히 마음에 들었다, 인생책까지는 아니어도 재밌게 읽었다, 요래도 추천하고자 하는 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신있게 추천을 하고자 하는 책은
좀 다른 결인 것 같습니다. 이게 호불호 안 타는 애들이 추천하기 좋지. 뭔가 살짝 그래도 이거 호불호 탈 것 같다 싶은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추천이 조금 꺼려지거든요. 왜냐면 취향이 너무 다양하니까. 괜히 추천했다가 별로였다라는 말 들으면 마음 아프고 그러니까 추천을 자신 있게 못하는데, 절창도 제가 아까 좀 오타쿠들은 뻐렁차일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타쿠가 아닌 머글이라면 과연 이 책을 얼마나 좋아할까가 감이 안 잡혀서 쉽게 추천은 막 자신 있게 추천한다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제가 그냥 추천하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사서함을 더 편하게 추천할 것 같아요. 걔는 읽으신 분들 모두가 살짝 화를 내시긴 하거든요. 저도 화가 많이 났고. 근데 화가 나지만 그래도 재밌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재밌고 가볍게 술술 읽힌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서함을 오히려 더 편하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절창 재밌으니까 진짜 재밌거든요. 제가 막 엄청 요약을 하거나 그 느낌을 얘기하거나 하면은 그것조차 좀 스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을 아끼겠지만, 사실 오타쿠들이 뻐렁찰 만한 얘기다 이것도 스포가 될 수 있잖아요. 뭔가 느낌이, 뭔가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얘기를 해본 건데,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읽어도 재밌을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모르고 읽었으니까, 진짜 모르고 읽어서 더 재밌게 읽었으니까 아예 그냥 모르고 읽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떡메로 도배를 해줬고요. 이렇게 도배한 위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나 스티커를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이 아파 스티커 다이소에 아직 팔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다이소를 들렸는데 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살까? 하다가 요즘은 이 스티커 많이 안 써가지고 그냥 안 샀거든요. 근데 진짜 희대의 걸작입니다. 이 스티커는 다이소의 걸작이에요. 제가 그리고 이제 뜨개질에 좀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뜨개질 실을 이번에 또 샀는데 꽃다발 이런 거 만들려고 꽃을 뜨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실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부지런히 추석 때 목도리도 뜨고 그 꽃들도 만들 예정입니다. 근데 꽃을 만들려면 부자재들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와이어나 막 철사 그 굵은 것도 필요하고 글루건도 있어야 되고 벤치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뭐가 되게 많이 필요해가지고 아 좀 복잡한데 하지 말까? 막 이런 생각하다가 다이소 갔거든요. 다이소에 있을까 하고. 근데 다이소에 글루건도 있고 와이어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소 진짜 짱이다 막 이러면서 다이소에서 구매를 좀 했습니다. 글루건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얘가 고장만 진짜 안 난다면은 너무 잘 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귀엽거든요. 붙여보겠습니다. 서울패 갔을 때 이 브랜드의 스티커를 산 건데 좀 더 많이 살 걸 그랬나봐요. 은근 매력 있어가지고 아껴 쓰지 않으면 되게 빨리 쓸 것 같은 느낌? 아 그리고 드디어 볼펜을 샀습니다. 볼펜 롯데마트가 집 주변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야겠다고 봤는데 제가 제트스트림 0.38을 쓰거든요. 얇은 거 좋아해가지고 제일 얇은 거 쓰는데 0.5 이상으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0.5를 샀는데 이번에 다이소를 갔는데 0.38이 있더라고요. 다이소에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이소 진짜 없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에 0.38도 구비를 해놨습니다.
얘네를 다 쓰면은 0.5를 다 쓰면은 이제 0.38을 쓰려고요. 근데 0.5도 써보니까 막 나쁘지 않더라고요. 얇더라고요. 그래서 0.38 얼마나 얇을 생각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0.5 먼저 깠으니까 얘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까지 다 써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꾸를 더 많이 찍어서 올리자니 제가 너무 업로드를 안 해가지고요. 이렇게 빠르게 하나 하고 앞서 다이어리 산 것도 소개시켜드렸으니까 같이 이렇게 짬뽕 해가지고 영상을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이미 늦었지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슝.